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 하락과 함께 워런 버핏도 투자하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 한 주도 놓치지 마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지난 금요일 이제 보다시피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뭐 아이온큐 자체는 큰 하락을 하진 않았지만 또 리게티라든지 디웨이브, 뭐 실스크 이런 것들 보유하신 분들은 또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했지만 지금이 오히려 우리가 이런 빠질 때 주워 담을 수 있고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목요일에도 한번 방송을 했을 거예요. 금요일인가요? 방송했을 겁니다. 자, 이 당시도 뭐라고 얘기했냐? 양자 컴퓨터의 하락 이유는 지금 2분기 매출 하락 발표라는 거예요. 사실상 아이온큐도 그렇고, 아이온큐도 지금 이거 매출액만 증가했지 실질적인 영업이익 이런 거는 오히려 낙폭을 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이미 실적 발표한 양자 컴퓨터의 공통점이 뭐다? 다 매출이 하락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런 투매 현상에 따른 양자 컴퓨터의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 왜 2분기 매출 발표 이후에 이 개인들의 투매 속에서 사실은 이런 걸 주워 먹고 반등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겠지만 왜 또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뉴욕 증시의 상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뉴욕 증시가 굉장히 또다시 뭘 만들기 시작하느냐, 신고가 랠리가 다가오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이게 8월 달에 나온 뉴스예요. 지금 이미 대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런던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 뉴욕 증시로 가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자본시장 격차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벌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유럽과 미국은 더 크게 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입성하려는 유럽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클라르나가 대표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뉴욕 증시에 입성하기 위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는 유럽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신청한다고 얘네들이 미국에 갈 수 있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하면 됐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뭡니까?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미국으로 와라, 미국에서 다 할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상장 역시도 뭐 하겠다? 이런 미국의 투자를 받기도 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이들이 미국에 상장하거나 미국으로 이전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공모를 한다라고 하면은 유럽 기업들이 정말 미국에 대거 상장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상장이 되는 게 왜 좋은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그 수급이 유럽 기업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왜 좋은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된다? 유럽 기업이 뉴욕에 오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이 미국 증시에 있던 자금이 다른 주식으로서의 수급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이제 유럽 기업에 투자했던 글로벌 자본도 뭐 하게 된다? 미국 증시에 들어오게 되면서 증시 신기록을 견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를. 그래서 지금 이런 보다시피 뉴욕 증시 자체는 전통적 글로벌 자금의 허브 역할을 해왔는데 유럽 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지게 되면요, 당연히 거래량과 유동성이 증가되겠죠. 거래량과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건 시장 매력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글로벌 자금 추가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인 이제 유럽 내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온큐 하나만 믿고 예를 들면은 투자했던 사람들이 아이온큐가 미국 주식에서 벗어서 다른 기업에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주식을 뭐 못한다 아니면 다른 나라의 주식을 사는 법을 모른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안 따라가겠지만 내가 아이온큐의 미래가치 하나만 믿고 전망 하나만 믿고 정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이온큐가 어떤 기업으로 갔을 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관 투자자들이죠. 기관 투자자들. 그래서 이런 유럽 내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기업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뉴욕으로서 이제 나스닥으로서 이제 따라 빨려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랠리 속에서 특히나 중요한 건 뭐다? 기술주 섹터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기술주. 그래서 여기도 대표적인 게 뭐다? 양자 컴퓨터와 AI, 바이오 기업들까지 미국 기술주 ETF 및 펀드에 포함되면 투자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이런 섹터들 위주로 상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이슈에 그치지 않을 거고요. 뉴욕 증시 전반의 체력 강화로서 이어질 거다. 이게 제가 그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거여서 이게 조금 이제 어순이 이상하다 싶을 수 있어도 대충 이해는 갈 겁니다. 그래서 체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상승 랠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글로벌 자금이 당연히 다시 한번 미국에 집중이 되면서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서의 랠리를 이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 속에서 당연히 이런 기술주, 양자 컴퓨터들 다시 신고가 랠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럽 기업뿐만 아니에요. 지금 뉴욕행을 택하는 게. 최근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캐나다 기업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한다 했어요. 캐나다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이런 공모서,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뉴스가 유럽이라서 그렇지 나와서 그렇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 나스닥이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중에 상장이 되고 했을 때 얼마나 크게 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다시피 이미 나스닥이 최근에 이제 2만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부터 그랬어요. 15,000포인트 때 이제 잡아놓고 돌파하니까 급상승. 또 과거에 한 7,500에서 한 9,000포인트 정도 잡아놓고 돌파하니까 급상승. 이번에도 돌파했잖아요. 급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걸 주도하는 게 양자 컴퓨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시장이 이런 급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또 살아나는 게 유럽 증시에 대한 이런 상장, 이전 상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전 상장도 아니죠. 어쨌든 상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목받는 것도 뭡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다 금리 인하는 뭐한다? 시장 상승 견인 효과가 된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얼마까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과 함께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이제 거의 100%에 가까워졌는데 시장에서는 얼마로 예상한다? 99.9%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최근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한 게 뭐예요? 투기적 민과 소용주라고 하잖아요. 투기적 밈, 이게 말 그대로 우리 그 투기적 뭐 이 밈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뭐 SNS상 뭐 이런 것들, 밈코인 뭐 얘기하자. 그래서 한마디로 투기적 밈이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테마주, 그냥 묻지마 매수 이런 거예요. 그냥 테마주 열풍이 불 거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금리 인하가 곧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 높이고 있고 투기적 민과 소형주가 계속 손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계속해서 속진 상승 가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 흐름 속에서 역시 이 투기적 밈의 일종인 뭐를 봐야 된다. 양자 컴퓨터가 또 새로운 수의 섹터로 부상할 거다.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등은 시가총액이 작고 작은 성장주에 속하지만 기술적 모멘텀과 장기 성장 스토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 밈이 되기 굉장히 충분하다. 즉 양자 컴퓨터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포기할 게 아닌 이유가 이런 것들이겠죠. 특히나 제가 썸네일에서도 이제 밝혔지만 이 워런 버핏도 투자하고 있다.
이건 뭔 내용이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워런 버핏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대놓고 워런 버핏이 나 양자 컴퓨터 좋다, 양자 컴퓨터 전망 긍정적이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워런 버핏의 숨겨진 양자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워런 버핏이 지금 투자한 차세대 거대 사업 기업에 투자한 기업들이 사실은 양자 컴퓨터를 노리고 한 투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이렇게 투자를 한 회사들이 다 뭐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두 기술 건물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했어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발표하는 게 이 양자 컴퓨터가 곧 출시한다고 이제 이 로드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확장 가능한 설계에 가까워지고 있고 몇 년 안에는 완전한 작동 시스템이 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회사가 양자 컴퓨터 칩이 윌로우를 공개한 이후에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른 모멘텀보다는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파 같은 경우도 다르파 같은 경우도 뭐다? 보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다르파라고 해가지고 미국 국방연구 계획국이죠.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와의 유틸리티 규모 양자 컴퓨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선정할 만큼 지속적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양자 컴퓨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하고 있다? 뭐 많은 투자들에게 어찌 보면은 일부러 안 알리는 걸 수도 있어요. 자기도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의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숨겨진 히든 포트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을 AI 관련되는 반사익이라든지 빅테크 관련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뭐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의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자꾸 성장 발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남몰래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앞으로 다가올 이제 뉴욕의 사상 최고가 신고가 랠리 속에서 테마주 열풍, 밈 열풍이 불 때 양자 컴퓨터가 그것을 주도하는 게 굉장히 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질 것이냐 그걸 들고 갈 것이냐는 여러분들 판단이겠지만, 지금 조정을 준다 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저희도 얘기했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사실상은 이미 우리가 하락을 다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발표라고 하락하는 건 악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털릴 것이냐 들고 갈 것이냐 여러분들 판단이지만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